안녕하세요. 락스 이재배 김동주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구독자분들 질문 중에 아이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거 반응형을 할 때 어떻게 크기를 조절하냐라는 질문이 있어서 영상으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은 아이프레임을 쓰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의 용도는 외부의 페이지를 내 페이지에 가져오는 겁니다. 외부의 페이지를 가져올 때 아이프레임으로 가져올 수 있는데 제약 조건이 좀 있습니다. 일부 페이지는 못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물론 내 페이지에 있는 건 가져와요. 내 페이지, 내 호스팅 서버에 있는 거는 큰 문제 없이 가져올 수 있는데, 그렇게 아이프레임으로 이 문서 안에 외부의 페이지를 가져오는 건 사실 이 아이프레임이 표준이 됐다가 안 됐다가 지금은 다시 표준이 되긴 했지만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방법입니다. 차라리 아이프레임으로 로드하는 것보다는 로드, 그러니까 jQuery나 자바스크립트 외부 컨텐츠를 로드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로 가져오는 방법이 조금 더 낫긴 하지만 일반 페이지를 가져오는 건 배제하고 지금 여기에서는 영상을 가져왔을 때 그 영상이 보통 아이프레임으로 영상 가져오는 게 유튜브와 그리고 비미어의 영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가져오고 기본적으로는 반영이 안 되는 걸 살펴보고 반영이 되게 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CSS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스크립트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다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은 비디오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비디오부터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번 영상에는 별도의 예제는 없습니다. 그냥 기본 문서에서 제목만 이 정도로 있고 모든 내용을 메인 태그, 컨테너라는 클래스명을 가지고 있는 메인 태그 안에다가 넣는 것 정도의 HTML이 기본적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유튜브에서 비발디를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연주 영상 아무거나 클릭을 했습니다. 얘를 가져오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마우스 우클릭하면 여기에서 소스 코드를 복사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 또는 공유 눌러서 퍼가기 해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일부 컨트롤을 끈다거나 그런 것들이 가능해요. 지금 보시면 쟤를 켰을 때 이 하단에 이런 것들을 가리고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복사 한번 해볼게요. 여기 위에 제목이나 이런 것까지 다 안 보이게 하려면 여기에 API를 참조해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포커스는 일단은 반응형이 되는 비디오를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코드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다가 전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넣었고 브라우저 화면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얘가 지금 이 사이즈, 기본 사이즈로 들어와 있는데 사이즈가 지금 560에 315예요. 그러면 얘를 반응형할 때 부모, 제가 지금 컨테이너를 잡아줬으니까 CSS는 양이 많지 않아서 이 페이지 상단에 그냥 작성하겠습니다. 컨테이너에다가 너비를 주고 있어요. 컨테이너의 너비도 일단은 가변으로 퍼센트로 줬고요. 여기 안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 그냥 이 iframe 해서 iframe의 너비를 그냥 100%로 맞추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부모 컨텐의 너비에 맞춰서 얘가 비율대로 늘지 않을까 해서 작성을 해봤습니다. 컨테이너 안에 iframe 컨테이너 안에 iframe 해서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자, 이렇게 너비를 늘려보면요. 이거 화면의 가운데 좀 있게 할게요. 자, 화면의 가운데 있다라고 했는데 늘리면 얘의 너비만 늘어나지 높이가 늘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높이는 고정돼 있으니까. 자, 이게 반응형이 되려면 이 너비가 예를 들어서 800으로 늘어났을 때 하이트를 몇으로 줘야 원래 560대 315의 크기를 가지고 있던 저 비율을 유지하면서 늘 거냐 이겁니다. 그거를 지금 CSS적으로 그리고 스크립트의 도움이 필요해서 한번 해결을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계산을 해서 자, 가로가 늘어났을 때 세로를 몇을 줘야 될까를 계산해보면 지금 얘가 가로가 560 나누기 315 해봤어요. 그러면 지금 높이가 315일 때 거기에 1.7배를 곱했을 때 너비란 얘기고 반대로 너비에서 1.7을 나누면 그러면 하이트란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560에서
나누기 1.777 해보면 315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늘어나서 너비가 1000이라고 한다면 나누기 1.17 해서 보면 높이가 562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저거를 스크립트로 해결할 수도 있고 신기하게 스크립트 말고 CSS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 힌트는 어디에 있냐면 비미오에 있어요. 비미오에 한번 비미오의 영상을 가져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미오도 비미오닷컴의 비발디로 검색을 해볼게요. 그럼 검색 결과 첫 번째 거 보고 있고요. 비미오에서도 여기 종이 비행기를 누르면 코드를 줍니다. 코드를 주는데 옵션을 보면 픽스드 사이즈가 있고요. 자, 유튜브하고 다르게 여기에서도 바로 이런 것들 프로필 이미지 창조 제목글을 없애서 비디오만 순수하게 보여지는 게 가능하고 텍스트 링크도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얘는 보면 픽스드 사이즈 하면 유튜브의 아이프레임 코드하고 똑같은 게 나와요. 그런데 리스판시브가 있습니다. 리스판시브를 코드를 복사해 볼게요. 하고 비미오에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 하면 볼게요. 자, 밑에 거 보십시오. 밑에 거를 보면 비미오고 얘는 너비가 줄면 주는 대로 높이도 비율대로 바뀌고 있어요. 위에 유튜브는 너비만 이렇게 길게 늘어나는데 밑에 비디오는 높이까지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해서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 사실 이 스크립트는 역할이 없습니다. 지워도 되고요. 핵심은 여기 안에 다 있어요. 다시 한번 너비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해보고 있습니다. 코드를 분석해보면 아이프레임에 부모가 있습니다. 좀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부모가 있고 그 부모에 패딩이 있어요. 패딩이 56.25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한테 기준이 잡혀 있고 아이프레임에는 얘를 기준으로 절대값으로 위치를 잡으라고 되어 있어요. 기준 위치에서 왼쪽에 붙어 있어, 왼쪽에 붙어 있어, 위에 붙어 있어, 위드는 하이트는 다 써 라고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부모가 만들어준 공간을 얘가 다 쓴다는 얘기예요. 이 상태에서 검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사에서 요소의 크기가 어떻게 잡히나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지금 제가 새로 비미오의 DIB를 보고 있습니다. 높이는 지금 0이에요. 높이가 왜 0이냐면 안에 있는 분명히 컨텐츠가 있긴 있지만 아이프레임은 앱솔루트에서 공간이 안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공간이 없습니다. 대신 안에 있는 컨텐츠 너비는 지금 반영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DIB의 너비가 있으니까. 이 DIB의 너비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너비는 556, 즉 컨텐의 너비와 똑같이 잡혀 있는 거예요. 컨텐의 너비가 556인데 이거 대비해서 패딩을 위쪽으로 56.25를 만들었어요. 56.25라는 게 지금 보면 여기에 이 높이예요. 요 높이. 만약에 이게 100%였으면 556이 있을 거예요. 이 컨텐츠 대비해서 그 너비의 퍼센트입니다. 요거 퍼센트 주의하셔야 돼요. 이 전체 브라우저 너비에 여기 이 패딩은 얘가 가지고 있는 너비 대비해서의 퍼센트예요. 이 너비가 556이면 만약에 100%로 바꾼다라고 여기서 100%로 만약에 바꿔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100%로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위에 높이가 패딩이 똑같이 패딩을 보고 있습니다. 어디 갔니? 네, 패딩을 보시면 어때요? 너비가 556일 때 위에 패딩도 556이 잡히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가서 이 56.25는 어디서 나온 거냐? 이 56.25는 비디오의 가로 대비 높이의 비율입니다. 이 비디오 다시 비미오에 가볼게요. 비미오에 가봤을 때 이 비디오의 크기가 어떻게 되나를 잠깐 볼게요. 다시 공유를 보겠습니다. 크기를 보면 지금 너비가 640에 높이가 360이에요. 640에 360 계산을 해볼게요. 자, 640에 360 그러니까 너비 대비 360이니까 360 나누기 640을 해볼게요. 그러면 높이 대비 너비의 비율이 56.25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다 100 곱하면 퍼센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너비 대비 높이를 자연스럽게 CSS에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시 보면 확인됐습니까?
자, 요소의 크기는 어디까지입니까? 보더까지잖아요. 얘는 보더가 없으니까 요소의 크기는 어디까지? 패딩까지. 그래서 얘의 크기가 이 너비 대비 56.25의 크기가 이 요소의 높이로 잡히는 거예요. 요 패딩, 요 너비 대비해서 56.25의 패딩이 얘의 높이로 잡히니까 지금 만들어진 이 556의 312의 크기만큼 누가 아이프레임이 절대값으로 왼쪽에 붙어있고 위에 붙어있고 높이를 다 쓰면 이렇게 반응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요걸 힌트로 조금 코드를 정리해 보면 여기에 직접 이렇게 스타일을 넣는 건 웹 표준을 어기는 거 아닙니까? HTML, CSS를 직접 쓰는 것보다는 여기에다가 클래스명 responsive bo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크기가 만들어질 녀석한테도 클래스명을 target이라는 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responsive target이라는 CSS 위에서 작성을 해볼게요. 클래스명 responsive box에다가 여기에 있던 이 속성 모두를 패딩하고 모두를 가져올게요. 기준을 잡아주고 패딩 위에 공간을 만들어준다 라는 거 잘라왔고요. 그 다음에 iframe 클래스명 타겟에 가서도 여기에 있는 스타일 포지션부터 해서 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게 프레임 보더는 앱슬릿해서 이제는 쓰지 않습니다. 이거 쓰면 웹표준 검색에서 오류 나요. 그러니까 저게 원래 테두리가 있는 걸 안 보이게 하는 속성이니까 그것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기 편하도록 아래로 내리고 있습니다. 보더를 0으로 했어요. 자, 이러고 저장하고 다시 한번 보면 비미오 이렇게 너비가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높이도 자연스럽게 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배웠으니까 이거를 어디에도 얘한테도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부모 이제 얘는 버리고 부모에다가 responsive box라는 걸 만들어 주고 그리고 div 감싸 줄게요. iframe 한 탭 들어와서 뎁스를 맞춰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responsive box 안에 iframe 있죠? 그러면 아까 iframe에 했던 건 css를 지우고요. 브라우저에 볼게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유튜브에도 영상이 있죠? 여기 이제 위드와 하이트는 빼겠습니다. 위드와 하이트는 빼줬고 iframe에다가 타겟 넣을게요. 클래스명 target 넣어줬습니다. 자, 그럼 똑같은 스타일을 했죠? 이건 유튜브의 영상이고 이건 비미오의 영상입니다. 똑같은 식으로 여기도 프레임 보더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둘 다 이제 이렇게 반응형이 잘 되는 비디오가 구현됐어요. 아이프레임으로 가져오는 것들이 위드와 하이트가 고정으로 속성으로 정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걔를 수정할 때 이런 식으로 CSS의 도움을 빌어서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똑같은 걸 CSS로 하지 않고 만약에 스크립트의 도움을 한번 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의 구분선 넣고 똑같은 영상을 가져오되 이번엔 누구의 힘을 빌어서 해볼 거냐면 fitbit이라는 jQuery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영상은 아까 이 영상을 그대로 다시 한번 가져와 볼게요. 비미오의 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응형이 안 돼 있는 코드 가져왔어요. 얘도 컨테이너로 감싸줄 건데 좀 전에 컨테이너 있고 컨테이너 안에 네, 컨테이너 안에 있네요. 자, 이 p 태그는 제거하고 다시 한번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이제 얘는 지금 반응이 안 되는 거죠. 맨 밑에 있는 거 말입니다. 맨 밑에 있는 건 지금 반응이 되고 있지 않아요. 자, 이거를 fitbit이라는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구현해 볼게요. fitbit 구글링 하시면 되겠습니다. fitbit에서 구글 첫 번째 사이트 보고 있습니다. 자, GitHub에 가면 사용법이 있습니다. easy to use lightweight library라고 해서 나와 있고 how to use에서 보면 얘들 jQuery가 로드되어 있고 ppt라는 라이브러리 로드하고 그 다음에 부모 컨테이너 래퍼든 뭐든 간에 여기 유튜브든 비미오든 이러한 동영상 매체를 감싸는 부모 걔를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핏핏이라는 함수를 실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 얘를 다운로드 해야 되니까 코드에서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네, 그냥 루트에 인덱스와 같은 위치에다 로드를 해줬고, 얘가 아까 설명을 보니까 jQuery 로드가 되어 있어야 된답니다. jQuery 로드를 해볼게요. code.jQuery.com에 가서 여기 미니파이드, 최신 버전의 미니파이드 주소 복사했습니다. 편의상 그냥 하단에다가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식으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GitHub에서 보면 문서가 준비되면 할 일은 필요 없죠. 지금 우리가 바디 뒤에다 쓰고 있으니까 필요 없고 스크립트만 바로 로드를 해주면 되겠고요. 일단 좀 전에 다운로드했던 ppin 라이브러리를 로드해야죠. ppin 라이브러리 로드했고 얘는 부모를 한번 따로 지정을 해볼게요. 다른 거 위에 거랑 구분돼서 해볼 거니까요. 얘를 div에 pitbiz의 랩이라는 걸 만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pitbiz의 랩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러면 아까 래퍼, 비디오나 이런 매체들의 래퍼가 있다면 걔를 지정해서 pitbiz의 라이브를 돌려라고 하면 된다니까 넣겠습니다. 하고 부모가 뭐였죠? pitbiz의 랩이었어요. 클래스메니까 앞에 점 찍고 이렇게 구현해봤습니다. 자, 맨 밑에 있는 이 비미어의 pitbiz라는 녀석도 반영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얘도 어쨌든 메인 컨테이너의 안에 있으니까 너비 80%의 너비를 가지는 요소 밑에 있습니다. 얘예요. 얘도 그러면 이제 반영이 너비에 따라서 부모의 너비에 따라서 높이가 제대로 잘 바뀌고 있네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하고 있나를 검사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검사해서 pitbiz의 랩 보고 있어요. 마지막 거 보고 있는데 이 녀석도요. 지금 라이브로 돌아가면 내가 만든 적이 없는 아이프레임의 부모를 만들고 지금 여기 보이십니까? 똑같이 위에 패딩을 이런 식으로 5, 6의 2호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아이프레임의 너비를 계산해서 비율을 계산해서 위에 패딩을 만들어주는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그걸 위에서 수동으로 우리가 직접 한 거고 얘는 라이브러리가 아이프레임의 부모를 만들고 걔한테다가 뭐 해줘야 돼요? 우리가 아까 CSS에 한 거고 똑같이 부모를 만들어주고 반응형이 기준이 잡혀 있고 걔를 기준으로 해서 아이프레임은 부모가 만들어진 공간에서 다스라고 이렇게 앱솔루트로 절대값으로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자, 스크립트로 하든 CSS로 하든 결과적으로는 패딩을 이용해서 요소의 너비 대비 위에 공간을 만들어주는 패딩을 이용해서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다가 비디오가 모두 너비와 높이를 차지하는 걸 구현한 겁니다. 이렇게 구현합니다. 일반적인 비디오나 오디오는 너비 대비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이미지가 너비를 지정하면 높이는 자연스럽게 맞춰지는 것처럼 그냥 비디오를 가져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냥 BIDEO 해서 이렇게 가져오는 얘는요. 부모에 맞춰서 너비만 지정하면 높이는 자동으로 바뀌어요. 누구도 이미지가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얘들은 신경 쓸 게 없습니다. 근데 아이프레임으로 가져오는 높이까지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것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CSS로 구현을 하든 기준을 잡아주고 위에 패딩을 만들어주고 절대값으로 그 공간에 너비와 높이를 다 써라 라고 해줍니다. 직접 CSS를 짜든 라이브러리의 힘을 빌리든. 자, 여기까지가 아이프레임에 되어 있는 비디오를 반응형 부모의 너비에 맞춰서 비율을 유지하며 크기를 반영하는 방법이었습니다.